안녕하세요. 한반도 평화연구원 유튜브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은 변화하는 북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북한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연속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강연을 담당하시는 분은 박민주 교수님입니다. 박민주 교수님은 현재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서 근무하며 북한 새로운 세대의 연애와 놀이문화라는 제목으로 북한 청소년의 삶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서 봉직하고 있는 박민주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북한에서는 새 세대를 중시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배급제가 붕괴된 지 올해로 약 30년 정도가 되는데요. 북한에서 청년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연령층이 주로 30대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은 배급제가 붕괴된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 세대들을 향해서 고난의 시대에 태어나서 배급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회주의 체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친구들입니다. 왼쪽 사진에 보시다시피 국가적으로 청년 세대를 중시하는 행사들도 많이 열리고요. 오른쪽 사진에는 코로나 기간에 북한 당국에서 학생들에게 교복을 공급해 주기도 했습니다. 배급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를 향해서 배급제가 이런 거야, 나라의 힘이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는 행사들이죠. 그런데 이 세대들은 기성세대들과 확실히 다릅니다. 기성세대들은 배급제를 경험해봤지만 이 친구들은 시장에서의 영향을 받고 자랐고요. 부모님 세대부터 이미 장마당을 통해서 사회화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적게 낳는 소자녀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전 세대들보다는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고요. 시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와 기기들이 유입되면서 외부의 문물과도 자주 접촉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또래 놀이 문화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또래들과 어떻게 놀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은 이 북한의 새 세대들의 또래 문화에서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시장화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전 세대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청년 세대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들이 놀 때에 화폐가 동반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북한의 새 세대들은 사실 놀 시간이 많이 있진 않습니다. 노동동원도 많고요. 부모님을 도와서 장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일이나 명절 같은 때 친구들과 모여서 노는데 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은 친구들은 대도시 오락실에 간다던가 할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친구들은 돈을 쓰지 않고 모여서 놀게 되고요. 또 북한은 또 우리와 비슷하게 식도락을 경험하면서 이제 놀이하는 문화들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식당에 가서 같이 음식을 먹고 놀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파는 두부밥이나 뭐 이렇게 맥주 같은 것들을 사서 마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놀이 문화 자체가 화폐를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또래 놀이 문화에도 계층화나 빈부격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휴대폰이 있는 친구들은 또 휴대폰이 있는 친구들끼리, 없는 친구들은 없는 친구들끼리 그룹이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지역에서 온 북한 이탈 청년의 그림입니다.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누가 남성의 그림일지 그리고 누가 부유한 친구의 그림일지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답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남성분의 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여성분의 그림입니다. 왼쪽에 있는 남성분은 좀 부유한 분이셨고요. 오른쪽에 있는 여성분은 조금 형편이 어려우신 분이셨어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멘탈 맵이라고 하는 건데 기억 속의 장소에 대해 그려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장소에 자기가 경험했던 추억이라든지 그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경험들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그림들을 그리도록 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계신 남자분은 굉장히 일과가 단순했습니다. 아침 10시쯤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거죠. 좀 자다가 일어나서 한 3교시 정도가 끝나면 이제 옆에 있는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 가서 순대와 맥주를 사 먹고 좀 놀다가 끝날 때쯤 다시 돌아와서는 학교를 해서는 이제 친구들하고 막 노트북을 갖고 전기가 잘 오는 지역에 가서 밤새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뭐 한 1시쯤 되면 다시 집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또 늦잠 자서 학교 가고 이제 이런 일과를 보내는 거죠. 이분한테 학교를 그려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왼쪽에 나무를 하나 그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으로 순대랑 맥주를 사 먹으러 가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림 오른쪽에 보시면 담배라고 조그맣게 써 있는데요. 이게 이제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하고 아파트 창고에 담배를 피러 가셨던 이제 그런 곳이죠. 이분의 이 일과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나가는 통로들도 학교로 그려 놓으신 거죠. 그런데 반면에 생활이 좀 어려우셨던 여자분은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문을 굉장히 집착적으로 많이 그리셨어요. 그리고 운동장의 크기가 학교 교사 건물보다 2.5배 정도로 큽니다. 이분의 일과 경험을 들어보니까 상황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알바를 했어야 됐고, 북한이 상수도 환경이 좋지 않은데 아침에 이제 5시, 6시 정도면 일어나서 하루 종일 가족들이 먹을 물을 멀리 가서 길어왔던 거죠. 엄마가 장사를 나가야 되니까 자기가 대신해서 집안일을 하고 동생들을 먹이고 자기는 또 학교에 갔다가 또 알바를 하러 가는 거죠. 원래 북한에서 알바는 하면 안 되지만 고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되면 이제 다 돈을 벌러 나가는 겁니다. 해변에 있는 친구들은 물질을 하러 나가기도 하고 도시에 사는 친구들은 서빙을 하러 가기도 하고 가정 경제가 어려울 경우에 알바를 합니다. 이 친구의 삶 자체가 굉장히 빡빡한데 학교에 가면 담임 선생님이 상납금을 내라고 이제 맨날 창피를 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의 마음속에 학교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공간이었던 겁니다. 유일하게 즐거웠던 추억 중에 하나가 운동장에 나가서 친구랑 열심히 수다를 떨 때 가장 기뻤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 심상지도로 보면 교실 안에서 얼마나 삶의 답답함을 느꼈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빡빡한 그림들이 있는 반면에 운동장은 넓게 트여서 마음을 좀 쉴 수 있는 곳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또래 관계의 특징은 힘을 중요시하고 남성적인 리더십을 중요시하는 문화들이 그대로 또래 관계에도 전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학급의 임원을 뽑을 때는 통솔력이 있고 남성다운 친구를 뽑는 것이 불문의 규칙처럼 되고 있고요. 사나이 문화라고 해서 힘이라든지 남성끼리의 결합으로 다른 친구들과 우위를 두는 그런 문화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이제 북쪽으로 갈수록 폭력 문화 같은 것들이 심각했는데 지금은 물리적인 폭력성은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풍선 효과가 되어서 따돌림이나 문화들로 변주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문화의 최고봉이라고 본다면 사실 이 불순 녹화물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이제 공유하고 시청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참매라는 프로그램은 북한에서 실제로 유통되는 프로그램인데 비공식 프로그램입니다. 북한에서는 나라에서 허용하지 않은 앱이나 파일을 맘대로 볼 수 없는데 이제 그 이중 인증 장치를 이 참매라는 프로그램이 몰래 풀어주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받은 파일을 풀어서 남쪽 컨텐츠 같은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남쪽 컨텐츠를 서로 거래할 때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을 만한 친구와만 거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하고 SD카드로 한국 컨텐츠를 주고받았는데 어느 날 친구가 잡혔어요. 그런데 저를 신고하면 안 되죠. 그 친구는 끝까지 자기 혼자만 봤다고 잡아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영리하지 못한 친구가 걸렸을 때에는 저도 같이 걸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컨텐츠를 교환할 때는 반드시 똑똑하고 믿을만한 친구와만 거래를 합니다. 두 번째는 등가 거래인데요. 위험도와 비례를 합니다. 인도 영화나 중국 영화 같은 당국이 봐도 크게 단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을 주고 사는 값도 비싸지 않지만 걸렸을 때 처벌도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영화, 미국 영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컨텐츠로 가면 갈수록 위험해집니다. 위험할수록 재밌죠. 그러니까 이것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등가의 위험한 컨텐츠끼리만 교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 컨텐츠를 갖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중국 거 10개 줄게 라고 해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 거를 1개 준 거랑 그 친구가 중국 거를 10개 준 거랑 처벌의 수위가 다릅니다. 제가 더 많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는 중국 거를 유포한 거지만 저는 북한 말로 괴뢰 거를 유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벌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 녹화물을 공유하고 거래하는 것은 또래 놀이 문화에서 최고의 그 정수라고 할 수 있고요.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남학생들은 약간의 조심성이 덜해서 진취적으로 거래를 한다든지 남들이 보이는 앞에서 거래를 하기도 하고 이런 측면이 있고요. 여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숨어서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보는 컨텐츠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여학생들은 로맨스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고 남학생들은 폭력이 들어간 거라든지 약간 수위가 높은 영상물 이런 것들을 좀 즐겨보는 측면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새 세대들이 새로운 콘텐츠들을 많이 찾고 특히 한국 콘텐츠의 이 매력을 느끼다 보니까 북한 당국도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대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구경 콘텐츠를 현대화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북한의 대표적인 만화영화 영리한 너구리의 1987년 초판 버전 오프닝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동영상은 2020년대에 북한 당국이 영리한 너구리를 새로 만들면서 리뉴얼한 오프닝입니다. 딱 보시기에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왼쪽의 컨텐츠는 좀 아날로그 중심인 측면들이 있는데 오른쪽의 컨텐츠는 이렇게 렌더링 같은 것들을 보시면 기술력이 확실히 늘어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색깔도 훨씬 화사해지고요. 동작도 훨씬 예뻐지고 이런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죠. 또 하나는 이제 게임의 앱 같은 것도 북한 당국이 상당히 현대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앵그리버드입니다. 그런데 북한에도 똑같이 게임이 있습니다. 북한 이름으로는 고무총 쏘기인데 북한 당국은 저작권에 큰 구애를 받지 않는 측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게임을 들어가 보면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단지 영어만 북한의 조선어로 바꾼 거죠. 또 하나는 문화적인 것들을 많이 바꾸는데요. 전형적인 북한의 음악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가수가 나와서 조선 옷을 입고 우아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는 열심히 국가에 충성하자라는 노래입니다. 최근에 보여지는 공연 같은 데에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 변화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김정은 위원장의 칭송가인데요. 보시면 거의 케이팝 무대처럼 이 주민들이 야광봉을 흔들면서 같이 이 무대에 참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여성 가수들의 옷차림이 상당히 달라진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복을 입고 나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오프숄더를 입고 나오죠. 오프숄더를 여자 가수가 입고 나오는 것 자체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워낙에 새 세대들이 노출이라든지 K-팝 같은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북한 당국도 청년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는 옷차림이나 노래라든지 이런 데 계속해서 변주를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 가사의 내용은 여전히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런 것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북한 당국이 락도 일시적으로 허용을 했는데요. 락 스피릿까지 수용을 한 것은 아니고요. 러시아에 샤먼이라는 애국주의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 이제 락을 차용해서 국가에 충성하자 이제 이런 노래들을 부르고 있는데 이 가수를 평양에 초청을 해서 이 가수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 가수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찢어진 이 위의 옷과 그리고 무대를 뛰어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방영이 됐고 여기 보시면 실제로 북한의 관객들이 굉장히 열띠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가 가서 남북 합동 공연을 할 때는 북한 관객들이 얼어 있었거든요. 샤머니 가서 공연할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제한적이나마 이런 락적인 요소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형식적인 것들을 충성의 내용에 결합함으로써 새 세대의 욕구와 니즈에 문화적인 것들을 맞춰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작업들이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날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과 청년교양보장법이라는 것을 제정한 것인데요. 보통 북한은 내부에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통제를 하다가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법률에 아주 적확하게 명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청년이 잘못하면 청년의 부모와 교사와 부모의 직장까지 연좌제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음란물을 보거나 따라하지 말아라. 우리 식이 아닌 말을 하거나 그런 춤을 추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한국 것을 따라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북한 당국이 이렇게 법률을 만들고 이것을 전역의 청년동맹 같은 조직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통제가 잘 되지 않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새 세대들은 기성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보화된 사회에서 자라났고 이 친구들의 이 ICT 역량은 기성세대나 당국이 갖고 있는 역량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노트북이나 컴퓨터 같은 것들을 스스로 하면서 자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서 스킬을 익혀가는 친구들은 아무리 전문 인력이 붙더라도 탈주를 막을 수 없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2010년대 중반부터는 북한 당국이 정보화 교육을 하는데 이 정보화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컴퓨터 역량이 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친구들의 이 역량은 단속반이나 어른들이 잡아낼 수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어떻게 단속반에 대응하는지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걸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SD 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형이기 때문에 걸리면 삼켜버린다거나 혹은 USB 같은 거는 이제 수감부를 훼손시키면 당장 단속반이 열어볼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단속이 될 것 같으면 바닥에 긁어버리는 거죠. 사실 이 친구들이 이 당국의 단속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데에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학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다 걸리면 처음에는 이제 막 마음이 뛰는 거죠. 아,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엄마한테 딱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100를 갖고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엄마가 $100를 주면서 내 사건을 무마시켰더니 나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틀만 쉬다 와라고 하면 배우는 겁니다. 아, 돈이 있으면 그리고 선생님을 포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걸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학교에 가면 규율을 배워야 되는데 규율 어기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북한 당국이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계속해서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를 분리하고 세대들을 떨어뜨려 놓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또리 놀이 문화를 보셨고요. 연애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라는 것은 가족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생계라든지 이런 문제들과도 연관이 되는 것들입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대가정제라는 이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하나의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것이죠. 위에는 수령이라고 부르는 아버지, 북한말로 하면 어버이가 이제 아버지인데요. 수령이 있고 밑에는 어머니인 당이 있고 맨 아래에는 이 자녀, 인민들이 있습니다. 이 인민들은 어떤 인민들이냐면 배급제가 중단된 이후에는 자기들끼리 자력갱생을 하면서 이 국가 사회주의 대가정을 지탱해 나가는 존재들인데 이 자녀들은 효로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받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대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유교적인 관점에서 충과 효를 하나로 보면서 나라와 수령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불효를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거의 반인륜적인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 사회주의 대가정제 이념입니다. 오랫동안 설파되는 논리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당이나 수령을 배신하는 것은 불효하는 폐륜적인 것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인민들은 각 가족 단위에서 어떤 일들을 수행하냐면 사회주의 대가정제를 지탱하기 위해서 우선 자기들의 가정을 지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게 이제 시장화 이후 북한의 모습인데 이약한 엄마를 중심으로 이 가정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약하다는 건 엄마가 힘도 세고 똑똑하고 장사도 이제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엄마를 중심으로 자녀들이 있고 이제 아빠가 있어서 이 가정을 꾸려나간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보실 수 있고요. 유교 가부장제 사회에서 연애와 결혼과 출생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한 사이에서 낳는 아이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결혼이 곧 출생으로 이어지는 거죠. 지금의 북한 사회에서는 생애주기 규범상 태어나서 양육이 되고 사회화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엔 연애를 하고 연애에 기반해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인구를 재생산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합니다. 그래서 다시 후세대를 낳는 이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는데 시장화 이후 북한의 새 세대들은 이 사이클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이 굉장히 연애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저에는 한국 드라마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한국 드라마에는 상당히 사랑을 다루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의 영향도 많이 받았거니와 학생들이 학년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애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놔뒀는데요. 집체 행사에 이 친구들이 동원이 많이 되는데 야간까지 행사를 하고 나면 서로 이제 집에도 같이 가고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친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오른쪽 위의 그림은 학생들이 군사훈련을 받게 됩니다. 고등학교 정도에 가면 이런 훈련을 많이 받게 되는데 집을 떠나서 3개월씩 야산에서 집체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로맨스가 싹트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연애를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요. 연애를 하는 친구는 능력이 있네, 연애를 못하는 모쏠이라고 하면 능력이 없네,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연애를 잘하는 친구는 돈도 많고 인기도 있는 친구가 되는 것이고, 연애를 잘 못한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돈도 좀 없고 인기도 없고, 이렇게 계층을 나눠보는 기준이 연애가 되는 것이죠. 연애라는 것이 지금 10대들의 삶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연애를 하는 것은 유행이 됐는데 도덕적으로는 지연이 발생해서 데이트 폭력이라던가 스토킹을 한다던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인식이 덜한 상태입니다. 도덕적인 지연이 발생할 만큼 연애 문화가 빠르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장화 이후 북한에서 결혼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알아서 각자 도생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이 얼만큼 버느냐, 얼마나 권력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장사를 통해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은 단순히 혈연 집단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 그림은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시장을 그림으로 다시 구성한 것인데요. 오른쪽 위에 보시는 창고가 파란색으로 그려진 매대에 비해서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보안 장치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장사를 하는 분들은 아침에 모든 짐을 다 챙겨서 갖고 갔다가 퇴근할 때 다 갖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손님이 와서 매대에 올려놓을 수 없는 물건을 찾으면 시장 근처 민가에 맡겨놓은 물건을 찾으러 가서 보여줘야 됩니다. 자리를 비우면 제 매대가 비잖아요. 그럼 제 자식을 부릅니다. 학교 끝난 이제 어린이들을 앉혀놨다가 손님이 와서 매대에 없는 물건을 찾으면 아이한테 시키는 거죠. 장사에 모든 가족이 동원이 돼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시장화 초기에는 나가서 물물 교환을 해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시장화가 30년이 되면서 경쟁이 상당히 늘어나고 또 북한 당국이 시시때때로 이 시장을 통제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단순히 장사만 해서는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고객 관리도 해야 되고 팔지 말라는 물건도 숨겨서 팔아야 되고 보안이나 운송 시스템이 없는 것을 가족이 대신 해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것은 결국에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집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특히 여자들은 결혼을 했을 때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집에 시집을 가게 되면 내 친정도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새로 만든 가정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나의 시가까지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북한 당국이 컨텐츠들을 많이 만드는데요. 2010년대 초반 혹은 2009년 정도만 하더라도 연애하는 사람들은 주로 국가에 충성하는 스타일의 연애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열심히 나라가 시키는 것을 하고 직장에서 드러내지 않는 연애들을 했었죠. 최근에 북한 컨텐츠에는 연애하는 모습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72시간이라고 해서 2024년에 나온 북한의 영화인데요. 여기 보시면 상당히 다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동안은 볼 수 없었던 이제 배드씬 같은 것들이 좀 나오고요. 이전보다는 성문화에 대해서 조금은 더 개방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청년층들이 그렇게 변화했기 때문에 구경 콘텐츠에 대한 수요, 니즈 이런 것들을 좀 이끌어내기 위한 측면이 있고요. 이렇게 수위가 앞서 나간 사람들의 연애는 북한말로 이 괴뢰들의 연애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아랫동네의 연애인 거죠. 이렇게 연애하면 결국에 망해라는 이야기들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또 한 측면에서는 청년들의 연애가 빈번해지고 섹슈얼리티가 발전하고 이런 것들을 좀 따라가기 위해서 이런 장면들을 넣는 부분들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연애를 한다고 해서 국가에 충성하는 결혼으로 이어진다거나 결혼을 해서 자녀를 많이 낳고 나라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거나 이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기성세대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오시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위주로 통계조사를 해보면 가정에서 여성의 지위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남녀의 지위가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의 공직사회에 진출하는 고위직은 남성이 압도적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북한의 당중앙위원회나 내각을 보면 대다수가 남성입니다. 여성의 지위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이나 책임이 늘어나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좀 줄어들고 협력하는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평등이라고 말은 하지만 굉장히 힘든 과정들을 겪어왔다는 것들을 새 세대들은 너무나 잘 봐왔습니다. 이제는 부부들이 서로 협력을 잘하고 갈등을 덜 겪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힘든 위에서 얻어졌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봐왔다는 거죠. 최근에 청년들은 상당히 달라진 문화들을 보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2025년에 나온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당히 다른 장면이죠. 예전에는 북한에서 남성이 앞치마 두르고 집안일 하는 장면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등장했다는 건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협력해서 살아야 되고 구분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국영 매체에서 만든 콘텐츠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서로 협력해서 잘 살아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봤을 때는 결혼 생활이라는 게 보여지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청년들은 남녀가 협력하는 관계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연애를 해서 동거까지 하는 확률은 많지만 혼인등록이라고 하는 혼인신고는 쉽게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이혼을 잘 시켜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혼인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많은 사회적 과제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은 장사를 할 경우에는 연맹에 가야 되고 두 청년이 가정을 이루면 인민반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누구의 자식으로 있을 때는 인민반의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대주가 되거나 세대주의 부인이 되면 돈도 많이 내야 되고 동원도 가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장사를 못하는 거죠. 장사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사회적인 노동들을 과도하게 요구하게 되면 장사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꼭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생계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 있어서 가족이 전체가 하루 종일 투자를 해도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들은 결혼을 할 때 신중하게 하고 파트너도 신중하게 고르고 살아보고 결정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북한 당국이 2012년에는 어머니 날을 만들어서 어머니들을 막 칭송을 하면서 자녀도 많이 낳고 나라에 헌신을 하라고 하고 있지만 청년 세대들은 크게 구애받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포착이 되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분 6,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통일부에서 조사를 했을 때 30살 이후에도 결혼하지 않는 만혼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교양보장법 같은 곳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사실혼하지 말아라, 이혼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률에 명시를 해서 코치를 하면서 막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사실혼과 이혼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아무리 어려웠던 1990년대에도 아이를 2명은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2명도 낳지 않고요. 통계를 어디서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1.5명 미만으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안 낳는 것이죠. 이것은 그만큼 연애와 결혼과 출생이 분리돼 있고 그만큼 새로운 세대들이 가정을 이뤄서 살기가 상당히 힘든 세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청년 세대들이 그것을 포착하고 나름의 생애 전략을 세워가고 실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북한의 청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굉장히 화려하게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웨딩드레스를 입지 말라고 하는데 북한식 조선옷을 개량해서 한복처럼 화려하게 만들어서 입는다든지 대포 카메라를 들고 여러 사진사들을 고용해서 웨딩 촬영을 한다든지 결혼식을 아주 화려하게 촬영하고 성대하게 치르는 이제 이런 문화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한다면 아주 화려하게 소비 문화를 누리면서 해보겠다, 이제 이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 세대들의 놀이 문화라든지 연애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들이 전 세대와는 상당히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성세대가 좀 예측할 수 없는 면모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뛰어난 ICT 역량을 가지고 보지 말라는 것을 보기도 하고 단속을 피해가기도 하고 또 아이를 많이 낳으라 그랬더니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이제 이런 나름대로의 소극적인 저항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성세대에 비해서 개인화되는 속도들도 상당히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새 세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좀 기대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 세대들이 북한 사회를 아주 적극적으로 바꿀 것이다라던가 북한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라는 기대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친구들이 남쪽 콘텐츠를 많이 보고 자랐지만 그것이 민주주의 리터
리터러시와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콘텐츠들의 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연애라든지 소비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콘텐츠를 본다고 해서 민주주의적인 의식을 가진다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한국 콘텐츠를 봤을 때 인권 의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의식과 연결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개인주의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서 아까 콘텐츠를 친구와 아주 엄격하게 등가 거래를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집단주의를 허무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가족끼리 뭉쳐야 살 수 있고 소규모 집단끼리 이익을 같이 할 때는 뭉쳐야 살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연좌제가 지속되는 이상은 개인주의의 급증이 반드시 집단주의의 이탈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 당국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북한 주민들은 봉기하지 않는가라는 질문들을 많이 던지는데요. 북한의 통제가 강해지고 또 당국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도 자기가 그것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친구들, 친지들이 다 위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에 포갑 통치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행에 옮기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나의 의지나 나의 철학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가족이 오늘 하루를 잘 버티고 이 겨울 한철을 잘 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장 어떤 불만을 표현하기보다는 생계에 집중해서 가족이 잘 먹고 안전하게 사는 것에 더 큰 방점이 찍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새 세대들을 볼 때는 어떤 가능성의 측면과 큰 틀에서 구조적인 제안들을 같이 보는 것이 균형감 있게 새 세대들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북한 새 세대들의 연애와 놀이 문화를 통해서 앞으로 북한 세대들은 어떻게 변화할까를 가늠을 해보았는데요. 또 이것 말고도 많은 또 좋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북한의 새 세대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들의 일상이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보면서 북한을 또 생각해 보시고 변화들을 예측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